따라요, 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심리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교심리학은 교재 맨 첫 부분 페이지가 34페이지인가? 첫 부분에 34페이지. 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에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은 심리학자들이 정신적인 이런 심리학자들이 쭉 이렇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전부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그래서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이 뒷부분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4번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추억에 잠기면 내는 노화한다. 일본 이화학연구소 기무라 데스야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주관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를 자꾸 봐야 되는데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경우가 하고 현재를 자꾸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치가 오랫동안 과거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 연구 결과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뇌에서 이 물질이 쌓이면 기억장애, 기억장애를 일으킨다. 쉽게 말하면 뇌의 노화를 일으켜서 치매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과거에 오랫동안 너무 생각을 많이 들면은 그 물질이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치매가 생겨가지고 현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덜하지만 나이가 들면 과거 생각이 자꾸 나요. 현재 생각보다는 과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과거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타우라 물질이 뇌에서 나온대요. 그 타우라 물질은 계속해서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노화 현상이 나타거든요. 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노화 현상이 타우라 물질을 안 만들어내려면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알아차리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법이에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공략했습니다만은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다리를 땅에 붙이시고 발바닥을 땅에 붙이시고 왼손을 아래로 두고 오른손을 해서 엄지손가락이 마주보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략한 상태니까 무리는 하지 마시고 나게 이제 코로 숨을 쭉 들으면서 코끝에 내가 응시를 합니다.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내쉬고 코끝에 응시를 하면서 내쉬고 자, 코끝으로 숨을 쭉 들어마시고 깊이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우리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몸, 특히 신체 부분 중에 호흡에다가 눈을 두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조용하게 우리가 5번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예, 쭉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깊이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속이 고개 숙이면서 입으로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 입으로 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해본 이 호흡법은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이 하루 종일 항상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미래가 있거나 과거에 있거나 걱정하거나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난번 우리 배웠을 때 80%가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현재 집중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자꾸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자꾸만 초점을 두고 과거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아까 타워 물질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타워 물질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현재 집중을 하는 방법이다. 현재 집중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법이고 호흡법과 더불어서 염주를 들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계속 와 있거든요. 예, 그래.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초점을 처음에는 우리 코끝에 두지만 호흡할 때 호흡이 잘 되면 나중에 배에다 두거든요. 배. 꼭 배꼽에다 둔다. 그래서 배꼽에 두는 것을 우리가 특히 배꼽 아래 세치 아래가 단전이라고 있거든요. 하단전, 중단전은 우리 가슴 있잖아요. 중단전, 상단전은 여기, 이 눈과 눈 사이에, 여기 이마 사이에, 눈썹과 눈 사이에, 여기. 그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단전이 세 개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들떠잖아요. 마음이 막 그냥 들떠서 막 그냥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단전에 중심을 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이 와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권유했냐면 호흡을 하되 하단전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단전에 뭘 한다? 나의 알아차림을 하라는 기준점 어디에 둔다? 하단전. 근데 나는 너무 요즘 우울하고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요. 너무 힘이 없어요. 세상 살기 맛이 없어 하면은 상단전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코끝에 의지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끝에 의지하는 경우는 내가 막 따라질 때, 우울할 때, 이때 코끝에다가 의지를 딱 하면서 숨들어 마시고 냈을 때 코끝에 의지하면 기운이 쑥 뜹니다. 쑥 뜨면은 어떻게 돼요? 바란스가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평정하게 찾거든요. 그리고 평온함을 가지고 자비심을 지키려면 중단전에 자비심과 평온을 내가 말 원한다면 중단전에 가슴에다가 뭘 둔다? 윤종을 두십시오. 가슴에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세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손 대고 숨 들어 마시면서 가슴에 동향을 살핍니다. 내쉬고. 가슴 속에 나의 귀중한 나의 보물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가슴한테 우리가 얘기합니다. 가슴한테 우리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할 때는 누구한테 하면 좋으냐면 손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생길 때에는 음, 예, 가슴에 엄마를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알면서 그래도 마음속으로 드러냅니다. 어머니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지 않나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인연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시면 내 마음속에 덩어리지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녹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용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한테 감사함을 느끼면 돼요. 잘 안 되겠지만 연습을 하면 돼요. 말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이 무엇이 된다? 씨앗이 된다. 꼭 믿으십시오. 말이 씨앗이 된다. 내가 감사합니다를 계속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니까. 그럼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하면 나중에 어머님이 나한테 감사할 일을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말을 통하고 내가 풀리니까 20년 힘들어봤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풀리면
어머니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 딱 잡고 있으면 어머니 마음도 딱 풀리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누가 가르쳐줬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세요.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마음을 집죠. 원리입니다. 알겠죠? 그게 마음의 원리. 그게 키야, 키. 키가 딴 상대를 바꾸려 하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내가 바뀌는 건 너무 쉽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데 그런 원리는 부부간이든 인간관계든 누구관계든 다 있어요. 만약에 여야가 대립되고 있잖아요. 한쪽이 만약에 넓은 방 가지고 용서해봐요. 잘 풀릴 겁니다. 근데 둘 다 죽기 사이로 안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풀립니다. 원리 알아들었죠? 그래서 낡은 기억을 잊는 데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낡은 기억을 잊는데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이에요. 호흡은 계속 바뀌잖아요. 어? 호흡은 지금 조금 전에 한 호흡하고 지금 호흡 같지 않습니다. 호흡이 늘 달라져요. 늘 바뀌면서 늘 새로운 호흡이에요. 호흡이 왜 새로움이냐?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나오는 호흡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 낡은 기억은 새로운 기억으로 지울 수 있다. 지금 봤을 때 저거 고쳐놓고 응? 새로운 행동 아가 아니라 행동이, 네, 행동이 좋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이럴 때 해주면 내가 책을 바로 고칩니다. 행동이 좋습니다. 행동이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기억의 효율을 봐. 25번 멍하니 있을 때 내 기억한 것을 복습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니콜라스 슈크와 프린스텐트 대 야엘 리브라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최근 연구해 보니까 멍하니 있으면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좋은 변화가 생겨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멍 때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하게 뭘 봅니까? 앞에 있잖아요. 멍하면서 이렇게 멍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 그래. 멍하게 바라보고 하늘도 멍하게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 보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안 그러면 그냥 차 한 잔 향하면서 향 참 좋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현재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현재 집중하면서 그냥 아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엄청나게 기억력과 판단력에 좋은 조건이 생겨가지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뇌는 쉬는 동안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자동적으로 기억 처리한다.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려면 뭐냐면 쉬는 시간에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이거 좋다는 겁니다. 응?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맹종. 그래서 공부 학습할 때마다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머리 닦고 이러면 머리 들어간다네요. 근데 밖에 딱 화장실 갔다가 손 좀 씻고 밖에 나서 한번 쭉 돌면서 심호흡하면서 호흡 딱 이렇게 하고 멍 좀 때리고 한 1, 2분간 멍 좀 때리고 들어오면 돼요. 자, 오늘 멍 때리는 개서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5장은 다음번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자, 뒤에 부분을 넘어가면 오늘 공부가 그 끝부분에 사소한 것을 줬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152페이지인데, 요거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사소한 것을 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사소한 일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마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편한 정서와 감정을 다스리는 법. 보통 정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느낌, 우리가 느끼는 거, 어떤 걸 느낄까? 막 그런 걸 정서라고 보면 되고, 감정은 좀 더 그 다른 그 느낌에서 좀 일어나는 것들,
예, 보면 됩니다. 기대치가 크면 실망도 크게 된다. 이 맞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는 거예요. 어릴 때 아장 그런 마에 만족하면서 자신에게 너그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 정도 살아서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너. 이렇게 자신한테 힘을 줘야 됩니다. 격려를 항상 해야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 어,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스님이 가끔 어떻게 하냐면, 절에 가잖아요. 우리 저토사에 있으면 밥 먹을 때면, 어떨 때는 반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는 게 냉장고 열면, 냉동실에 밥이 한 덩어리 있어. 내가, 있어. 그걸 렌즈에 넣으면, 여기서 새밥처럼 막 몰라몰라 하잖아요. 그거 하나 다 놔놓고, 김치를 하나 끄집어내요. 그래서 좀 썰어. 그러고 두 가지 딱 놔놓고, 물, 또 따뜻한 물 한 그릇, 그러면 이제 물에 김치에 밥이잖아요. 근데 이걸 옛날에 가만 생각해보면 옛날 이것도 못 먹거든. 아니, 어릴 때, 기억에. 아유, 못 먹었다. 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런 것도 못 먹어도 배고픈 적 있어. 그것도 많이 배고팠어. 그러면 이제 이걸 먹으면서 이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면 행복해. 이게 어디야? 배고프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아, 나 무슨 팔자라서 중중이 돼가지고, 이 반찬 때거리 엎이고, 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만, 나는 뭐야, 이거. 이런 생각하면, 막 우울해가지고, 그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늘 즐거운 거야. 반찬에 대해서 아무런 나는 불만이 없어요. 먹는 것만 해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요. 이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또 가끔 가다가 우리 보살인데 가끔이지만 오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뭘 내어주고 가잖아요. 아이고, 스님, 하나도 없네요. 라면서. 사실 한 개 없는 건 사실 이어줘도 감사한 일이지. 그때 뭐 그때는 참 뭐 굉장히 좋잖아요. 또,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소한 데 대해서 너무 이게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골프 경기에서 좋은 선수일수록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잘 쳐야지. 이거 잘 쳐야지 이러면 진짜 업이 납니다. 잘 쳐야지 하면 업이 나. 그래서 욕심을 내는 순간에 취소하는 경우. 마음 훈련에서 큰 어려움은 가장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기 쉽다. 그래서 뭔가 너무 잘 쳐야지 하면서 공을 안 못하나. 너무 공이 삐뚤게 내 기분이 삐뚤어져 보인다. 잘 쳐야지 지금 보면 공이 그래서 또 옆으로 바로 딱 먹거든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놓다 보면 때리면 그냥 욕이 나버려 그냥. 안 그러면 힘이 막 들어가고. 심하게 쳐야 돼. 무심코 그냥 내 배운 대로 서인한 식으로 내가 원래 배운 그 강학이잖아요. 강학대로 이렇게 때리면 돼요. 평타 강학대로 때리면 되는데 거기서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이번에 입성해야지. 지금은 꼴찌 못나요. 그 어쨌든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면 안 마찬가지지요. 마음 훈련에서 큰 어려움은 가장 작은 사건에서 비롯된다. 그 작은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봐요. 옆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올림픽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여기서 금은 놓고 다투는 거야. 그때 나는 내대로 그냥 이게 원래 내가 그 연습한 대로 그 감각대로 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옆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내면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이 완전히 정에 들어갔어. 그럼 나도 정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정에 꼭 넣어야 되겠다. 옆에 사람이 또 이제 옆으로 막 옆에 나갔다. 6점 나갔다. 그럼 나는 차대했다. 나는 이기다 생각해. 쏘면 나만 6점 나가. 그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마음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서 생길까요? 욕심에서, 욕망이. 어지러운 마음은 우리 내면에서 충동과 생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신적 평온을 지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참 좋겠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정서와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던져진 모든 문제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평상시 호흡을 자꾸 하면은 어떤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호흡하면 되고 그냥 호흡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풀린다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호흡한다 해서 마음이 더, 호흡하면 더 그냥 불었네. 이 호흡을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너무너무 좋다. 끊임없이 개가 짖어댈 때 그 소리를 듣는 이웃은 매우 신경이 거슬리지만 그 개의 주인은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개 아무리 짖어도 자기 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옆집 사람은 신경 쓰죠? 막 마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평범한 소음 때문에 해서 살인도 일어났어요. 성한 소음 날 때 뭐 자기 아들이 두드리고 뛰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애가 그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저 위는 애가 내 애라 생각해보세요. 같은 애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애들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애들 떠들 수 있지. 애들 원래 떠드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돼요? 문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를 아끼고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모르죠. 그러면 더 더 예민하죠. 예민하잖아요. 애를 안 키우고 있어. 그때는 얼른 조카를 떠올려보세요. 조카. 내 사랑스러운 조카. 조카가 저기 떠든다 생각하면 조카 떠드는 거 보고 내가 시비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이게 없으면 조카를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뭐냐면 동체대비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동체대비예요. 푸틴이 만약에 생각할 때 저 우크라이나 있는 사람들 자기 백성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마구잡이 안 하거든요. 예. 항상 그렇게 큰, 좀 생각을 하고, 전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 국민만 얘기하고, 자기 민족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민족도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우리의 지구촌의 사람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 지도자 짝 되려면, 미국이나, 어? 중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큰 세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 세계적인 있잖아요.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자, 현대 문화의 특징은 현대 문화는 산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굉장히 산만해요. 이것은 자본주의 광고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광고가 막 엄청 요란하잖아요. 요란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세뇌하게 각인하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고인들은 새롭고 더 좋은,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찾는 욕망을 부추긴다. 지금 요즘 막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보면요. 털기만 털면 먹방. 유튜브 보면 먹방이 그리 많았어요. 맨날 먹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나중에 너무 먹는 걸 하니까 식상하잖아요. 요새는 사라졌지요. 안 봐지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구나. 안 봤어. 그런 몰랐구나. 그나 먹방 하는 거 보고 나면 사실 난 먹방 별로 안 좋아. 처음에는 먹방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유튜브라는 거는요. 요새 유튜브는 어떻게 만드나 AI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누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그쪽만 계속 갖다 줘요. 알고리즘 만들어가지고. 그 내가 어떤 걸 보면은 내가 만약에 도수다면 도수 관계된 것만 계속 나와요. 또 도수 중에서도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인사가 있잖아요. 그 주위만 계속 나와요. 나는 요새 편의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무슨 편의점 있어요. 무슨 편의점 있어요. 그 편의점을 좀 보면은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의점 한번 봤는데 계속 보면 또 이걸 저 핸드폰을 뜨면요 편의점만 계속 올라오더라고. 근데 편의점 말고도 다른 게 있었는데 싶다가 이상해서 그냥 나오면 좀 보고 하거든. 편의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편의점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편의점 찾아보면 편의점이 뭔지. 빨대. 네, 편의점은 지금 무슨 편의점에서 무슨 그 여자분 옛날에 뭐 아나운서 하다가 기자다 나가 하시는 분 있어요. 그 재밌어요. 그 목소리도 구수하고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보면 지겹게 이 사람 진행을 참 이렇게 구수하게 잘해요. 진행을 다. 괜찮아요.
이름이 뭐더라? 뭐 어서이 편의점이든. 근데 뭐냐면 여수 공장이 아니고 여수 공장처럼 공장이 아니고 그냥 편의점이야. 원래 좋아요. 장선. 장윤선이 편의점 같아. 근데 그거는 조그마한 편의점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소박한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외에도 뭐 간혹 이렇게 보긴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또 어떤 좋아하냐면 이상하게 난 또 그 군인 있을 때 무기 관련된 걸 참 궁금해했어요. 뭐 군함이 어떻고 뭐 비행기 어떻고 이거 보는데 그걸 보니까 또 그것만 계속 또 나한테 또 보여주는 거야. 막 이번에 무슨 전투기 나와서 뭐 이런 전투기 보여주고 뭐 항공모함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두 개를 내게 많이 봐요. 하나는 그거 하는 이 무기를 많이 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이제 우리 불교 이런 것도 보면 또 그게 또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에서 나오더라 이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뭐냐? 그렇게 자기는 생각이 그쪽에 굳어져 있고 그쪽에 자기의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에 빠지면은 다른 세계를 몰라. 위험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좋은 곳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 보수만 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 그것만 계속 본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맞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볼 생각도 안 하고 볼 필요도 없고. 어.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다 본대요. 왜?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싶어가지고 자기 평가에 굉장히 관심이 갔어. 그러니까 뭐윤 대통령은 평가를 별 신경 안 쓰고 자기 법만 보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나를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예.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으로부터 집중하는 걸 익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겠어요? 명상 프로그램 보세요. 네. 명상 보면 그거만 계속 나와.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명상을 보게 되면 명상 관련된 것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런 걸 또 보시면 좋겠다. 자, 사소한 것을 쫓는 네 가지 법에 대해서는 티베트 불교 문헌에 뭐 문헌 남림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8가지 사소한 것을 쫓으면 산대요. 보통 보면. 이 8가지가 반대되는 것만 우리가 묶으면 좋겠죠. 네 가지 사소한 초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한번 1번. 우리는 풍요를 쫓고 결핍을 피한다는 거예요. 풍요를 쫓고. 그렇겠죠? 아, 부자 되고 싶지, 가난하면 하겠어요? 풍요를 쫓고 결핍을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정말 쾌락을 쫓고 고통 있잖아요. 불편을 피한다. 우리는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과 비난을 피한다. 우리는 좋은 평판과 명성을 쫓고 악평과 불명예를 피한다. 자, 해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누구를 대위해 보세요. 항상 풍요하고 좋고 kil하잖아요. 그럼 내가 돈 부자 되면 좋겠죠. 그럼 난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응? 계속 부자를 쫓고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다 보면은 결국 머릿속에 뭐가 듭니까? 부자만 보이고 가난한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중간 쾌락을 줬잖아요. 쾌락만 줬고 불편함을 지나면 계속 쾌락할 일이 생겨요. 쾌락. 세 번째 보세요. 칭찬과 찬사를 조금 누구 나와 비평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늘 내한테 비평하는 칭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첨꾼만 늘어나는 거나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뭡니까? 최고 대통령 지도자인데 내 주변에 뭐 아청꾼만 막 있으면 내가 안 되겠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라가 안 돼요. 항상 잘못된 거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잘하시는 사람이 탁 계속 치면 나중에 희한한 데로 갑니다. 그죠? 네 번째 보세요. 좋은 평판, 명성. 뭐 정말 좋은 평만 계속 해주는 거라 그러면 자기 보고 조금만 악평하고 불명예하면 가만 안 두지요. 그
이게 가장 어리석은 범부들이라는 뜻이에요. 범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제일 좋은 거지요. 이것이 가장 범부들이라는 뜻이야. 범부가 뭐냐면 아주 정말로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풍요를 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순간 쾌락을 쫓지 말고 현재 고통을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야 되고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해요. 왜? 나의 잘못을 이렇게 고쳐주고 내가 더 은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고 거꾸로 뭐 나를 갖다가 칭찬하는 사람 나의 도적임을 알아라고 옛날에 그렇게 우리 배웠어요. 저 스님이 옛날 어릴 때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게 나를 칭찬하고 옆에서 막 그냥 이렇게 아양 뜨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갖다가 뭐라 하고 나무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나의 스승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그래 배웠어요. 이것은 불필요한 정들을 종류별로 묶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153페이지. 그럼 우리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풍요를 쫓고 괴롭을 피한다. 불을 쫓고 가난을 피한다. 탐욕은 좋은 것이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탐욕은 좋은 것이야. 계속 탐욕. 그래서 우리 광고를 보면요. 자꾸 탐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탐욕. 사람 뭘 해라 이게. 거의 모든 회사가 거의 창출을 근본으로 삼고 그렇죠. 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는 목표가 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이걸 뭐로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나치게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가치 인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자에 대한 정책을 너무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복지 지원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게 다 끊겼거든요. 다 끊겼어요. 모르지요? 지금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청구하냐. 끊긴 게 많아요.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언제나 기다리는 있는데 지금 그게 삭감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냐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세수가 안 거치니까. 왜? 부자 감세해 버렸거든. 부자들한테 받아야 될 세금을 안 받았단 말이야. 모자라잖아. 모자라니까 돈 쓸 수가 없잖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면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꼭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회사를 만들 때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좀 완화시켜주고 그런 것만 해도 도움 되잖아. 그러고 절세 같은 경우도 해주지만 감세 너무 지나친 감세를 하면 안 됩니다. 감세하면 그 모자란 포시는 누가 내야 되면 누가 냅니까? 봉급생활자가 냅니다. 봉급생활자는 그래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 올라가고 굉장히 자기는 벌이 소득에 비해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연금도 내야 되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삶이 어려워지는 박박하지 않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거 말고 더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연어 이제 힘들어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에 인플레이션을 자꾸 하게 되면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아니, 물가가 자 올라가면 내 월급이 안 오르잖아요. 소득이 안 오르면 나는 깎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추진한 게 인플레이션을 추진을 하면서 월급을 잘 안 올려주고 계속 물가만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뭐가 떨어져요? 소득은 뭐 안 올랐어요. 사실은요. 그게 갈수록 우리는 뭐는 부자인데 국가는 부자야. 국가는 GNP가 많아. 일본도 1년을 능가했어. 근데 개인들은 안 그래. 힘들어지. 그게 국가는 이미 우리나라 GNP가 전 국민 총생산이 늘어가지고 일본을 따라 넘어서 3만 불인가 3만 5천 불인가 넘어서 우리가 일본보다는 3만 5천 불이거든요.
그걸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보다 선진국이야. 근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그리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좋아졌습니까? 누가 좋아졌어요? 대기업. 대기업들은 엄청난 부자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벌들 대기업들은 엄청 좋아지는데 중소기업들은 또 엄청 힘들어. 우리나라 구조는 중소기업은 살기 힘들고 대기업은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국민 들어가는 뭐랍니까? 이 취업은 중소기업이 제일 최고 많이 수용을 하거든요. 중소기업이 안 되면은 취업자들이 안 돼요. 왜 대기업에는 사람 안 뽑잖아요. AI 만들고 자동화 하는데 무슨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만드는 건 주로 누구 해야 되냐면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거든요. 중소기업이 지금 두고 보니까 우리 국가 정책이 지금 그렇게 잘 간다고 볼 수 없어요. 못 간다고 또 이러면 또 언니가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간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제 생각인데 국민 한 사람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중소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정부가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용이 되는 게 중소기업 하게 되면 고용 많이 창출 많이 되거든요. 그럼 고용 창출 많이 되면 우리나라가 그 국민 총생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산단 말이에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걸 싸움질 하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번 일등 이야기 들었어요. 동해 강릉에서부터 울산까지 가는데 여가는 호텔업이 있잖아요. 80%가 문 닫았어요. 심각 안 합니까? 심각해요. 왜? 여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가면 안 뿌리는 거예요. 그냥 1박 2일 할 것도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요즘 1박이 안 가요. 그냥 갔다 뿌려요. 그게 돈을 가서 안 뿌리고 여기는 가져가고 거기서 묵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좀 팔아줘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뭘 해야 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늘 얘기하지만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다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야. 나눠줘, 뭘 나눠줘? 상품권을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건 안 사고는 못 비기잖아. 그럼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코로나 초기에 어, 이것이 몇 번 돌아가면 그냥 흥청흥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관광업도 막 살아나고, 뭐, 모든 게 다 살.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자꾸만 이상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나라에서 관광문화진흥회인가 거기서 이렇게 가을 페스티벌 해가지고 상품권을 여기 어때 그 사이트 같은데 3만 원, 5만 원 기념마다 줘요. 그거 해서 여행 가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러고도 많이 하고, 일단은 이제 그걸 좀 더 많이 더 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단위가 어렵잖아요. 네. 지역 화폐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그걸 다 먹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일단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 놓고, 그러고 그 뭐예요? 세금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런 성투 효과가 올라가는 성투효과가. 그게 뭐냐? 10원 투자하면 100원이 생기는 거야. 왜? 그 사이사이 세금을 내니까. 그런 걸 잘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세수도 올라가고. 지금 이자가 너무 비싸. 이자 아이고,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이자 때문에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워. 은행만 주는 거. 그러면 은행은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은행은 자기들 낮은 우리한테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자 많이 안 줘요. 예금 이자는 엄청 막 진짜 조금만 주고 대출은 이거는 몇 배로 붙여먹고 그 사람들 자동적으로 또 돈 입금하고 빼면 무조건 수수료 붙잖아요. 내 돈인데. 그래서 너 계속 수수료 붙어. 현금 빼면 돈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찌는 거는 은행이야. 그럼 은행에다가 좀 많이 세금 많이 물리면 좋겠어요. 그건 좀 많이 물리면. 열심히 잔치하지 말고. 응. 야, 어쨌든 이건 이상한 쪽으로 막 나갔네. 계속해서. 사소한 거, 풍요 얘기하다가 뭐 그런 것 같다. 이해하십시오.
예, 거의 모든 회사가 부의 창출을 근본 목표로 한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잃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하락의 길로 걷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보니까 명문신가 그 사람도 명모라고 해서 막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그렇더라고. 돈 있더라고. 문제는 돈이더라고. 반대로 재정적으로 위험이 닥쳐오면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맞죠? 압력을 뒤집으면 행운이 된다. 맞죠? 가난의 두려움에 압도된 상태로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우리는 욕망 대신에 뭘 가지면 좋겠어요? 만족. 그게, 이만한 만족하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보시기 좋겠습니다. 우유를 어, 찾고 선생님이 아까 김치 하나 있잖아요. 김치 하나 하고 물 하나 먹어도 만족해요. 진짜, 그만큼 거짓말이네. 만족해요. 그런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예. 그다음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주요 요인은 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 두려워하는 감정이지 진짜 가난이 아니다. 맞죠? 실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난하다 막 그러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뭐 5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태반에 아이들 태반이 그냥 점심 때밥 도시락 안 먹다니까 물 먹어요. 실제 그랬어요. 친구들 물 먹고 나도 도시락 싸우면 먹기가 귀찮아. 애들 눈치 살펴보고 뭐 보리밥이지만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래도 좀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아이고 이제 그 강냉이 이제 옥수수 가루로 해갖고 빵을 있거든 쪄주거든요. 쪄주면 그 빵이 맛있어 보이잖아. 그 당시 우리 못 먹었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줘요. 바꿔 먹어요. 자기는 이제 강냉이 주면 맨날 먹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 먹는다는데 오랜만에 막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 강냉이죽 타먹는 아하고 일반 이제 도시락 타먹는 사람하고 이제 짝을 맺어가지고 근데 바꿔먹는다. 그래서 그거 재밌게 지냈어요. 어. 그런데 한편 그때 어릴 때도 한편 들어서 야너 도시락 안 사왔나 뭐너 배부르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지고 물막 한 바가지 막 먹는 거 보면 옛날에 뚜루박 있잖아 이거 뚜루박 가슴이 참 어릴 때는 안 했어요. 어.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행복하죠. 행복 속에 막 그냥 그 하는 거죠. 정서적 풍요와 정서적 빈곤은 재산의 가가는 무한하다 그래요. 자, 봐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나라는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한국은 너무너무 낮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빈곤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도 높다. 티베트, 부탄이 세계 최고 빈국이거든요. 세계 최고 빈국인데 행복 지수가 되게 높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봐서 물질이 어떤 그 행복의 그 지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풍요와 결핍은 암의 상태입니다. 엄청난 부를 지키느라고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내가 취직해봤는데요, 그는 그 사람 빌딩을 두 개나 저 서울 앞에 빌딩 두 개라서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분이 시청에 가면 식사하는 데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밥이 내가 옛날에 먹었던 밥이 2,000원짜리 밥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5,000원인가 7,000원 모르겠는데. 근데 2,000원짜리 그 밥을 먹으러 와요. 그 부자가.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식당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 그걸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린고비를 할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쓰는 사람, 쓰고 그러면 그러지. 그런데 그 돈을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이 이 빌딩이 저게 몇 천억 갖고 부자인데 세상에 돈을 못 써갖고 밥 먹는다고 해보고 다 꼴찌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그렇다 생긴 사람이. 응, 그때 응, 부자인데 응, 부자고 아닌데 응,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응, 남들한테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아까워. 응.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봤더니 뭐 계속해서 있잖아요. 막
그 비닐에다가 막 밥을 막 담는 거야. 자기는 안 먹고. 자기 2천짜리 밥을 주고 와가지고. 그만 저왜 저렇지? 막, 반찬도 막 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옆에 노인들만 안아주러 가는 거야. 매번. 자기는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제 떠가지고, 물론 이제, 그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들어가고는 밥은 자유배식이단 말이야. 밥싹 크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이거. 이제 자유배식이니까 있잖아요. 막 그 이거 막, 다 들고 이런 거 막, 하는 거 매일매일. 그 누가 뭘 안 하더라고. 그 사람 또, 저 사람 왜 저렇게 했던 게, 옆집에 가서 나눠준다. 고 보니까. 그래,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살아가겠죠. 예, 거지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 호정을 쳐다본대요. 저 사람 돈 있나? 이렇게 쳐다본대. 돈 있나 쳐다보고, 어, 참, 근데 예, 우리도 지하철 가다 보면 음. 계단에 놓고 있는데 요즘 되게 나부터도 현금 안 갖고 다니기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진짜 민망해요. 그렇죠. 맞아, 그 맞아. 하루에 몇 천만 원. 맞아, 맞아, 맞아. 체크카드 줘요? 어쨌든 풍요를 쫓고 대표를 피하는 욕망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집니다. 그렇죠? 풍요를 쫓고 대표를 피하려면 욕망이 어지러지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순간의 쾌락을 쫓고 불편함을 피한다. 찰나의 감각적 즐거움과 오래가는 행복과 만족은 다르다. 그래서 요새 보면요. 요즘은 아니지 오래됐어요. 한번 이 척이 가을철에 보면요. 강남버스 이렇게 가보면요. 강남버스가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신났어. 자, 네. 남자 반, 여자 반 해가지고 신났어.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 아니고 또 어떤 이게 이렇게 말할 분만해서 관광회사들이 이 관광 수익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어떤 그거로 해서 방방식 키우는 거야. 예. 그게. 이건 이제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럼 처음 만나자마자 그 룰이 있다. 룰이 서로 이름과 사는 곳을 묻지 않는다. 룰이. 못지마 만나는 게 그게 절대에서 이렇게 룰이 뭐냐면 뭐 안 나서면 좋은데 가서 어디 사는지 이름을 밝히는 건 없다. 무조건 그래 가면서 이제 원하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거래. 걔네들. 가면서 재밌게 노는 거야. 예, 올 때는 또 이제 오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전화번호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묻지마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한때는 활성화됐고 요즘은 어딘지 모르는데 활성화돼가지고 지금도 뭐 보면 낮에 좀 이렇게 가보면 뭐 엄청 많아요. 많은데 막 그냥 오신 분들 보면 신나가지고 막 얼굴이 땡겨 나가 막 이래요. 중간에 캐라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칼라의 감각적인 즐거움 때문에 집착하는 정도로 하는 방법은 그 즐거움을 거부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가늠해 봅니다. 이때 심란하나요? 언짢아지나요? 다른 즐거움을 찾느라 안절부절 못하는가? 아니면 즐거움을 얻는가? 이걸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데 가다가 그때 가서 늘 즐거움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가서 또 즐거움 못 얻고 또 이렇게 소외되고 또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분이 있으면은 왜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건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통제하고 내 삶 또한 통제하는가? 스스로 삶을 통제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에 대한 에,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 삶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즐거움에 나를 맡기고 나를 이끌어 내버려 두고 싶은가? 아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는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바깥만 나돌아다니 보세요. 바깥만. 그러면 아마 집에 남편 되시는 분이나 가족들이 싫어할 거예요. 허구한 날로 밖에만 막 다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 오늘 친구 만나러 오늘 등산 가고 내일은 또 뭐 모임 가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집은 뭐 살림 누가 삽니까? 근데 그래서 사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 또 그런 분도 많아요. 그리고, 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이렇게 권리가 쭉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자 눈치만 오늘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보면 요새 강큰 남자가 있네. 강큰 남자가 있네. 어디로 물어봐? 예. 예전에 자기가 그래 했거든. 젊을 때 지가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늙어서는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어디 물어봐? 예. 그 말 있잖아요. 뭐 그냥, 그, 부인이 막 같은 대집에 국을 막, 끓이면, 아이고, 한 며칠 어디 갔다 오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곰탕 끓여놓으면 이제 며칠 갔는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참 훌륭하다. 그 먹으라고, 그래도 곰탕 끓여 주는 건 대단하다, 그죠? 사와이 녹화래. 어쨌든 간에. 기대한 만큼 즐겁게, 요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중